네, 변호인 의견서 6 의견 개진하기 전에 오늘 특검에 방금 진술하셨던 항소심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한 반박을 잠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제5쪽입니다. 특검은 한덕수의 진술을 이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셔서 저는 대통령께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니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그 한덕수가 건의를 해서 국무위원을 모으라고 한 거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이와 같은 그렇게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했다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야 하는 사람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가 자신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속실장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2차 국무위원을 소집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특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1차 그 집무실에서 나가고 나서 퇴실하고 나가고 나서 즉시 김정한 수행실장을 불러서 대통령이 2차 국무위원들의 소집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덕수의 진술 자체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지시를 했는데 한덕수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그 한덕수가 그렇게 건의를 해서 피고인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는, 피고인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한덕수의 진술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1차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토의를 하다가 너무 토의가 길어져서 2차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시각이 너무 늦어서 일단 내보내고 김정한을 불러서 소집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보다 타당합니다. 그리고 15쪽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너무 늦어지면 선포가 그냥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송미령 같은 장관분이 오셔서라고 해서 그 한덕수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특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1차 그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와서가 아니라 2차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1차 때부터 국무회의를 건의하였다거나 국무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였다라고 보는 것보다 2차 때 들어가서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은 뭐 국무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문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무회의 관련된 문서가 복사가 된 것이 그 오영수 장관이 도착하고 난 이후인 거지, 문건 자체는 김용현 장관이 최초 대통령실에 입실하고 했을 때부터 들고 있었던 노란 봉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건은 애초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복사 자체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를 두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살짝 꼬아서 진술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 저희 변호인 의견서 6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수사에서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조차 갖추지 아니한 특검의 전격 기소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기소는 2025년 12월 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소위 체포방해 사건이 2026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이적 사건에서 2025년 12월 23일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 영장 발부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12.3 계엄에 있어서 사령관급들의 주요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과 이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뉴스로 기사로 접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소는커녕 입건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록상 명백히 드러나 있듯이 이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않았고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없었으며
입건 사실을 알리진 않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 절차도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증인인 한덕수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심에서도 아니고 항소심인 당심에 이르러서야 한덕수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기록 대부분이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뿐만이 아니라 CCTV, 수사보고서,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피고인의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공판 조서에 남겨져 있듯이, 그러니까 1심, 원심의 공판 조서에 남겨져 있듯이 특검이 유죄의 증거라고 거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 부분들 자체로 반박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내란 특검의 검사의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사건입니다. 위증의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의 증언을 빙자하여 당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자 어떠한 조사도 없이 피고인에게 입건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기소한 너무나도 그 의도가 명백한 기소입니다. 이는 새로이 도입된 형법 제123조의 2 법 왜곡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검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재판부의 성명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보다는 뭐뭐 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등의 추측으로 가득 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이지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의 2026년 8월 14일자 의견서에 거시된 한덕수 판결문의 인정사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제시된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의 장면이 보이고 선포 후에 비상계엄의 선포 후에 국무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2024년 12월 4일 1시 1분경에 있자 1시 11분경 군을 철수시켰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고 이에 한덕수가 02시 28분 31초경, 박성재 장관이 03시 05분 59초경, 이상민 장관이 03시 11분 27초경, 송미령 장관이 03시 23분 51초경 순차 도착하였고 이들은 03시 44분 12초경 대접견실에 있다가 먼저 도착한 장관들이 모두 다 국무회의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위원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더 이상 오지 않자 4시 28분경 비상계엄 해제 담화 생방송을 하였습니다. 그 준비를 4시 21분경부터 정장 상의를 착용하고 준비를 하여 왔던 것입니다. 특검은 한덕수 사건의 판결문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고 한덕수의 설득 끝에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검은 별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장기 집권을 위하여 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만을 하고 언론 플레이,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장기 집권이나 친위 쿠데타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군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그래서 당초부터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없이 절차를 무시할 생각이었다면 고작 한덕수의 설득에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고자 이랬다 저랬다 당초 계획을 수정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옹색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특검이 인용하여 주장하는 한덕수의 판결문에서 거시된 사실관계는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의 사건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은 사실관계입니다. 한덕수의 사건 및 내란 전담 재판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한덕수의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한덕수의 제명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행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사건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사건의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인용되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실관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025년 1월 13일 변론 종결되었고 2025년 12월 19일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에 대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고압 1219 사건은 2025년 8월 29일 공소제 2026년 2월 19일입니다. 예.
공소 제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선고되기에 앞서서 2026년 1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진행입니다. 한덕수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였으나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국무회의의 일원이었을 뿐이지 계엄 선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되기 위한 요건인 폭동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을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않고 한덕수 사건의 쟁점인 국무회의는 12.3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많은 쟁점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단을 금지하고자 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1번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진관 재판부는 공소장 1번주의에 따라 공소장만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3회 공판기일 내란 방조로 공소 제기한 특검에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 변경을 종용하였습니다. 아무런 증거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예단을 드러내며 원님 재판을 한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죄는 12.3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난 이후 주요 임무의 종사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진관 재판부는 12.3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자 한덕수와 연관된 국무회의에 관한 일부 기록만을 보고 아주 일부 기록만을 보고 군대와 국회에서 일어난 증거 기록과 공판은 보지도 아니한 채 12.3 계엄을 먼저 내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인정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위헌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명칭 자체로도 위헌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귀 재판부와 12부입니다. 피고인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이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항소심이 진행되기까지 지금까지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중 12부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12부는 피고인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항소심 첫 기일인 2026년 5월 7일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항소심에 대하여 내란이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무회의 일부 기록만 보고 국무회에 관련된 일부 기록만 보고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2부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피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또 다른 재판부인 귀 재판부입니다. 귀 재판부는 12부와 마찬가지로 12.3 계엄에 대하여 극히 일부분의 쟁점만이 다투어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미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귀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전심 재판에 관여란 당해 사건의 전심을 말하는 것이라는 형식 논리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한덕수나 이상민 장관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로 사실상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실질을 도외시하고 형식 논리에 천착하여 위헌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현재 이미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두 재판부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기이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의 진술로도 두 번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때 국무회의를 건의하였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즉 피고인이 한덕수의 건의 전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음이 확인이 됩니다. 항소심 추가 증거 순번 122번 서울고등법원 2026년 노 253 판결문 한덕수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 제62쪽 각주 33번을 보면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일부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두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기억의 착오로 보인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그 이후 당심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만 건의하였다가 대접견실에 있는 동안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상이라고 논의되어 두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때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윤석열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윤석열이 그 무렵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덕수의 진술은 헌재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뀌어 왔고 자신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재판을 받자 항소심에서는 사실대로
그러나 자신이 또다시 위증이나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을 면피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진술을 사실대로 변경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한덕수는 항소심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주장, 당시 동석하였던 다른 모든 국무위원들의 진술, CCTV, 실황조사서, 통화 내역 등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대접견실에 있는 동안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논의되어 두 번째로 집무실에 들어간 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득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026년 8월 14일 특검 의견서 제5쪽 김정한이 한덕수의 첫 집무실 해동 시 건의를 들은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이는 객관적 증거인 대통령실 CCTV와 실황조사서의 기재상 김정한이 한덕수가 최초 집무실에 입실한 20시 45분경과 두 번째 집무실에 입실하여 건의한 21시 29분 41초경 사이에 집무실에 들어간 것은 그 20시 56분 08초경 약 10초간 입실한 것과 21시 11분 51초부터 21시 15분 23초까지 2차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받은 때 딱 두 차례입니다. 김정한이 집무실에 들어간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원심에서부터 주장한 바와 같이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두 차례입니다. 첫 번째 김정한이 입실한 10초간 20시 56분 08초경 10초간 입실해서 한덕수가 국무회의 건의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한은 20시 40분 37초경 한덕수, 김영호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였을 때 김영호, 한덕수를 대접견실에 안내하고 집무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한덕수, 김영호의 도착 사실을 알리는 등의 의전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 실황조사서의 내용을 보면은 한덕수가 대접견실로 입실을 하고 김정한이 대접견실로 안내를 한 후에 집무실에 입실을 하고 집무실에 입실을 해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것이겠죠. 그리고 비서실로 다시 입실을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가 집무실에 입실을 한 이후 20시 56분 08초경 10초간 입실을 하긴 하였지만 이는 아까 본 바와 같이 20시 49분 07초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안내하였던 조태열과 20시 55분 53초경 도착한 조태용을 대접견실에 안내하고 지금 20시 49분 07초에 조태열이 도착해서 대접견실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20시 55초 53분경 조태용이 도착하였을 때 대접견실로 입실을 하였습니다. 대접견실로 입실을 하였고 김정한이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20시 56분 08초입니다. 그리고 10초 여기서 이제 김정한이 처음 한덕수가 입실에 있을 때 10초간 집무실에 들어간 것을 이제 특검은 이때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10초는 이 10초의 상황을 보면은 대접견실에 대기하고 있었던 조태열, 조태용이 그 김정한의 안내에 따라 그 이후에 이제 집무실로 들어간 것을 보면은 그 10초간 입실해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기보다 김정한이 조태열과 조태용 장관이 도착하였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다라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한이 집무실에서 한덕수의 발언을 들은 시점은 한덕수가 두 번째 집무실에 들어간 21시 29분 41초경 이후 김정한이 집무실에 들어간 21시 30분 20초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한덕수의 건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피고인이 김정한을 불러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이 통화기록상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는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증거와 상식에 따른다면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위법한 그래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공소취소가 되어야 마땅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증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셨고 당심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1부와 12부에서 이미 판단한 한덕수에 대한 판단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판단에 선행하는 판단에 대하여 이에 상치되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당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로지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